계속해서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대구와 경북 지역은 장맛비가 좀 잠잠하다가 내일 새벽부터 다시 비가 내리겠습니다. 어제부터 지금까지 내린 강우량은 대구 11.5mm, 구미와 안동 14, 봉화 44mm 등으로 지역별로 차이가 컸습니다. 내일까지 경북은 10에서 60mm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모레 새벽에는 곳에 따라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20에서 40mm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대구 31.5도, 김천 34.1도까지 올라가는 등 무더운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대구시상대는 포항에 이틀째 열대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등 당분간 후텁지근한 날씨가 계속되겠다고 예보했습니다. 대구 오페라재단 설립을 위한 조례안이 유보됐습니다. 대구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한 건데 아주 이례적인 일입니다. 어찌된 영문인지 윤태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 오페라재단 조례안이 어제 대구시 의회 본회의에서 유보됐습니다.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그것도 재단 설립을 주관한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정혜용 시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절차상의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파장이 더욱 컸습니다. 정 의원이 문제를 삼은 건 임원 구성과 관련된 문구입니다. 상임위를 통과한 수정안에는 이사 12명 안에 예술감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어제 본회의에 제출된 수정안에는 예술감독이라는 문구가 빠진 겁니다. 정 의원은 시민의 대표기구인 의회를 우롱하는 처사라며 발끈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상임위원회 수정안대로 본회의 제출이 돼야 되는데 사무처에서 임의로 수정을 해가지고 본회의 제출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한 것입니다. 대구시는 당혹스럽다는 반응입니다. 자체 조사 결과 의회 사무처 직원이 예술감독이라는 문구를 잘못 적어서 일부 시의원에게 준 것으로 드러났다며 실수를 인정했습니다. 상임위와 논의할 당시에도 이사 선임 자격에 예술감독은 빠져 있었던 만큼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일부러 뺀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수정안을 이제 타이핑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착오에 의해서 들어가는 문건이지. 대구시의 어처구니 없는 실수로 유보된 대구 오페라재단 조례안은 오는 11일에 열리는 임시회에서 재상정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번 사태가 상임위원장과 상임위 시의원과의 갈등 때문에 빚어졌다는 소문까지 나오고 있어 조례 제정을 둘러싼 진통이 쉽게 봉합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 교육부가 발표한 교육 국제화 특구 육성 종합계획에 대구교육청이 요구했던 대구국제고 설립이 제외돼 대구국제고 설립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교육부는 영훈중 사태로 여론이 나빠진 데다 예산이 너무 많이 들고 교육과정을 개선하는 것에 비해 효과가 떨어진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국제인력 양성과 외국인 유치를 위해 국제고 설립은 꼭 필요하다면서 교육부를 계속 설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대구국제학교 학비가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구국제학교는 고등학교 과정 기준으로 연간 4,322만 원의 학비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올해 4년제 대학 연간 평균 등록금인 667만 원의 6.4배나 되는 금액입니다. 대구국제학교의 유치원 과정은 2,173만 원, 초등은 2,493만 원, 중학교는 3,922만 원의 학비가 들어갔습니다. 오늘 낮 12시쯤 경북 경산시 진량읍의 한 자동차 부품 회사에서 불이 나 공장에서 근무 중이던 직원 2명이 화상을 입어 인근 병원에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화재가 났을 때 물류창고 안에 몇 명의 근로자가 있었는지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소방차 15대와 소방관 50여 명, 헬기까지 출동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으나 3,000제곱미터 규모의 공장 건물이 샌드위치 패널 형식으로 만들어져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국립대구과학관의 최근 직원 채용과 관련해 대구시 감사관실은 국립대구과학관 설립 업무를 담당해온 대구시 관련 부서의 간부 공무원 자녀가 합격한 것으로 확인돼 공정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대구시 관련 부서 관계자가 면접에 포함됐던 것으로 확인돼 야당과 시민단체가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는데 해당 공무원의 자녀는 합격 포기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립대구과학관의 합격자 가운데는 공무원 5명도 포함됐는데 국립대구과학관은 공정한 채용 절차를 거쳤다고 주장했습니다. 4대강 사업으로 낙동강 주변에서 자라는 버드나무 수만 그루가 고사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대구 환경운동연합은 강정고령보 담수 등 4대강 사업으로 강이 깊어지면서 낙동강변을 따라 자생한 버드나무가 죽어가고 있으며 이 때문에 강물의 부영양화가 나타날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버드나무 군락지가 사라지는 것은 야생동물이 터전이 사라지는 등 2차, 3차 피해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대구은행이 정부기금이 보증을 선 안전한 대출에서도 높은 이자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이 올해 2월부터 4월까지 보증을 선 대출을 분석한 결과 대구은행의 평균 금리는 연 5.15%로 적정금리 4.95%보다 0.2%포인트 높았습니다. 이는 신용보증기금이 분석한 17개 은행 가운데 경남과 수협은행 다음으로 높은 것으로 이들 은행이 적정 이상의 수익을 남기고 있다며 금리를 내리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경북도당의 현역 국회의원 명예지역위원장 위촉이 마무리됐습니다. 민주당 경북도당은 포항시 남구와 울릉군 지역에 조경태 민주당 최고위원이 명예위원장으로 위촉되는 등 경북 14개 지역구에 민주당 현역위원을 명예위원장으로 위촉했습니다. 민주당 경북도당은 명예지역위원장들을 중심으로 지역주의를 타파하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는 데 주력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후광 및 전자코 국제학술대회가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대구에서 개막됐습니다. 경북대 국제재생의학연구소의 주관으로 엑스코에서 내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행사에는 유럽과 미국, 일본과 중국 등 40여 나라에서 300여 명의 후광 및 전자코 전문가들이 모여 160편의 연구 논문을 발표하고 토론을 진행합니다. 대구시가 제11회 대구 자원봉사대상 수상 후보자를 찾습니다. 후보자는 대구에 3년 이상 살면서 5년 이상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대구 시민이면 추천할 수 있습니다. 대구시와 대구문화방송이 공동으로 지역사회에서 자원봉사 활동에 귀감이 되는 숨은 자원봉사자를 발굴해 시상하는 대구 자원봉사대상은 지난 2003년에 시작돼 올해로 11회째를 맞았습니다. 제18회 여성주간을 맞아 대구시와 대구여성단체협의회는 오늘 오전 대구문화예술회관에서 기념식을 갖고 제10회 대구시 목련상과 제6회 양성평등실천 우수기업 여성발전 유공단체에 대한 시상을 했습니다. 경상북도와 경북여성단체협의회도 오늘 오전 의성문화회관에서 기념식을 열고 유공자 시상과 화합 한마당 행사를 가졌고 각 시구 군별로도 공연과 특강, 전시회와 캠페인 등 다채로운 관련 행사가 잇따랐습니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